이번 주 주말이죠. 토요일 날부터 이제 관세 관련된 이벤트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이제 이차전지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15%로 임시 관세를 진행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예외 항목이 붙었습니다. 미국 경제에 좀 피해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음식료라든지 핵심 광물이라든지 의약품 이쪽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차전지 소재, 특히나 리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 관세가 0%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모멘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국 배터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오히려 한국에는 굉장히 커다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모아경제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2월 23일 월요일날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주말이죠. 토요일날부터 이제 관세 관련된 이벤트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통해서 다 풀어드리긴 했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그거를 좀 함축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혜 섹터가 결과적으로는 2차전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오랜만에 2차전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2차전지 특히나 또 에코프로 형제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되게 많았어요. 사실 2차전지를 보자라고 했던 거는 작년 5월부터 제가 바닥이다,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라든지 공매도에 대한 쇼 커버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거를 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녹화 방송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구간 한 요 정도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여전히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촬영을 하는 거겠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멘텀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이슈를 좀 핵심만 잡아가지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을 하고 있었던, 우리를 많이 골아프게 했었던 관세, 그 관세 중에서도 상호관세랑 품목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품목관세 같은 경우에는 무역법에 의거해서 어떠한 광물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러한 품목을 정해놓고 이 품목에다가는 관세를 50% 때릴 거야, 아니면 의약품에 100%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품목을 정해서 관세를 때리는 거는 무역법에 의거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품목관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에 상호관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의 기준으로 진행을 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냥 한국은 15%네, 뭐 일본도 15%네,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전체적인 상호관세를 때려버린 게 바로 상호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호관세가 이번에 무효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품목관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품목관세를 제외한 이 상호관세로 피해를 봤던 업황들은 15%에서,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를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0%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기대를 하셨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날 요 관세 소식이 만들어지자마자 임시관세로 10%에 대한 관세를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15%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원래 진행을 했었던 상호관세 15%에서 임시관세 15% 변한 건 없습니다. 변한 건 없기 때문에 뉴 노멀로 보면서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이제 2차전지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15%로 임시관세를 진행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예외 항목이 붙었습니다. 미국 경제에 좀 피해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음식료라든지 핵심 광물이라든지 의약품 이쪽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품목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품목관세로 우리가 적용이 돼서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임시관세로 15%가 승용차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느냐, 이게 걱정이었었는데 품목관세는 그대로 있고 임시관세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내고 있었던 품목관세만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는 핵심 광물 쪽으로는 사실 관세가, 상호관세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임시관세가 제외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호관세도 빠지는 거고 임시관세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광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코발트라든지 리튬이라든지 히토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경제 성장에 전반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 핵심 광물에는 관세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2차전지 소재, 특히나 리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 관세가 0%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모멘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국 배터리에 대한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국 배터리나 또는 중국 내에서 생산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외에서 특히나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서 생산을 하고 진행이 되는 관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입장에서는 0%예요. 오히려 한국에는 굉장히 커다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있었던 관세가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관세 무풍지대로 우리가 또 한번 볼 수가 있으면서 여기에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재료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최근 들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자주 언급을 드리는 게 누구예요? 에코 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TV 방송을 나가서 에코 프로 머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에코 프로 그룹사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탈중국화를 하고 있는 배터리 사이클에 좀 주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코 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 프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2차 전지 모멘텀을 같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양극재에 대한 모멘텀은 누가 대장이에요? 에코 프로 BM이 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에코 프로 계열사는 이번에 제대로 된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상방으로 좀 크게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이게 지금 당장 바로 치고 올라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관세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뭐 제약이라든지 바이오도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전자기기 쪽은 예외 항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먼저 수급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순환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도 기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도 공매도가 여전히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매도에 대한 숏 커버링만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25만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가 있다, 뭐 30만원대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8,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공매도 잔고가 440만 주 정도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지금 구간으로 봤을 때 250만 주, 약 200만 주 정도가 숏 커버링으로 들어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공매도들이 계속해서 숏 커버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재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튬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고, 뭐 코발트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2차 전지 소재주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이런 쪽에는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재료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업황 자체도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 그리고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로봇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ESS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다각화가 되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좀 더 빠르게 개선이 될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BM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250만 주에 대한 공매도가 쌓여 있는 상황이고, 더 청산돼야 돼요. 더 청산되고 더 숏커버링 들어가가지고 그동안 괴롭혔었던, 주가를 억눌렀었던 자금들이 사라지면서 더 강한 추세가 만들어지는 게 보여져야 됩니다. 공매도 잔고는 숏 커버링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 타이밍에 맞춰서 관세 무풍지대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기관들에 대한 자금이 숏 커버링으로 들어오면서 더 강한 상승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요럴 때 우리가 더욱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2차 전지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요 정도 상승했으니까 한 대략적으로 고점 기준으로는 200%가량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상방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200% 수익을 놓치신 분들, 또는 200% 수익을 받지만 난 아직까지 팔고 있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다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에코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나머지 후속 방향성,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진입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해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보시게 되면 링크가 있을 겁니다. 해당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저희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넘어가게 될 텐데, 해당 화면에서 에코라고 보내주시거나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상담하기 페이지가 나오게 될 텐데, 해당 페이지에다가 에코라고 보내주시면은 무료로 방금 말씀드렸던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링크가 하나 더 있게 될 텐데, 그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매일같이 어떠한 수익을 어떻게 보여드렸는지 항상 투명하게 오픈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실력도 확인하시고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 연락 주신 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 받아가시고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셔야지만 매일같이 저녁 8시에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하신 내용들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니까 오셔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